안녕하세요. 찐이쌤입니다. 지방직 면접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필기 합격자가 발표난 이후에 몇 지자체에서는 면접 일정이 조금 달라지고 벌써 합격자 발표까지 난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분들은 정말 2주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최대한의 시너지를 끌어모아서 전원 합격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축하합니다. 네, 실제로 저는 광주 지역에서 5명 모두 다 전원 합격을 해서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이제 질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 행정 2분, 그리고 사회복지 1분, 그리고 통신기술 1분, 전산직 1분, 총 이렇게 5분이 합격을 하셨는데요. 이 합격의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방직 면접은 특히 시간이 굉장히 짧죠. 국가직에 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12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직 면접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이제 면접 질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공 질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앞에 제가 올린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출문제에서 다 나왔거든요. 우선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영상인 6가지 면접 빈출 질문을 한번 보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자기소개가 나왔어요. 이제 이 자기소개는 정말 지방직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르게 변형이 되어서 3분 동안 본인의 생일을 나열해주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우리 면접에서도 잘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고 싶은 업무였어요. 이제 앞선 빈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공직자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업무가 있으신가요? 희망 부서와 이유, 더 나아가서 정체까지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희망하는 부서, 어떤 부서가 모르겠다면 우리 조직도에 들어가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내가 아토피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친환경 농산품을 먹으면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친구 역시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홍보와 기획을 맡아서 그렇죠, 학생회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부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카드 뉴스나 홍보를 만들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지원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시에서 놀러온 친구에게 우리 지역을 소개한다면 어떤 곳을 소개해주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 역시 이 앞에 제가 지역 현안 이슈에 올린 부분처럼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우리가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일반 행정 질문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는 전공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관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공무원의 6대 의무, 4대 금지 의무, 5대 신조, 공무원 헌장, 더 나아가서 이 공직가치 9가지는 꼭 외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 중에서 공무원의 6대 의무를 한번 말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언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질문에 있어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직렬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과 자치법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전공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전공 질문은 기출 질문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끝났다라고 해서 책을 다 덮지 마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빈출 질문들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공에 대해서도 그렇죠. 답변할 때 목소리 크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때 말끝을 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질문에서도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부당한 지시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하지 않는 게 맞죠.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는 이 지시가 법령에 위배가 되거나 불법적인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상명하복의 집단이다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나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잘 나누어서 해주셔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출문제를 살펴봤을 때 경험형 질문들은 되게 자기소개서를 기본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이나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고요. 특히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내가 조직원으로서 리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원들의, 우리 팀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이를 잘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언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갑질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이 갑질 문화는 사실 작년부터 지방직 면접에서 자주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갑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하는데 민원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이제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공무원들이 갑질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류, 저런 서류를 다 챙겨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오라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말을 잘 해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필요한 서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렇게 민원인에게 드린다라든지 이게 갑질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주셔야 이 업무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 태도 또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님비와 핀비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행정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회복지 질문을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 질문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의 5가지의 윤리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나왔고요. 그리고 공공부조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공을 정확하게 아는지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 질문에 있어서도 나이가 어린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나이가 어린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되게 우리 지원자가 나이가 조금 더 많을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서 유튜브로 또는 이렇게 학원 강사로 운영을 하시다가 이렇게 공무원의 시험을 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나이 어린 상사와 나이가 어린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원자와 조금 나이가 차이가 난다면, 더 나이가 많다면 나이 어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상사는 상사고요. 동료는 동료입니다. 그 포커스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도 상사는 상사고요. 동료는 동료입니다. 나보다 더 먼저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죠. 상사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저도 자기소개서를 같이 첨삭을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책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쓰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장점에서 독서하는 습관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셔서 책을 나열을 하셨는데, 실제로 면접 질문할 때 이 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설마 물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진짜 물어봤어요. 네, 진짜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소개서에 책을 쓰신 분들은요, 이 책을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분 역시 이제 6권의 책을 쓰셨는데 나름 3권으로 줄였어요. 근데도 거기서도 한 권을 꼭 집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책을 쓰셨다면 그 책을 꼭 읽고 면접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행정이란 말이 이제 민선 7개 들어서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사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의미와 소극행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정책을 물어볼 줄 알고 또 준비를 해갔는데 오히려 우리 광주시 행정에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일반 행정분과 사회복지분을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 그분은 이제 일반 행정 이런 정책 부분도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옆에 일반 행정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했던 답변을 잘 참고해서 대답을 하셨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 면접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직렬뿐만 아니라 행정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또 좋은 성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술 직렬에 있어서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필수적으로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공 질문과 우리 지역 현안,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공 질문은 기본적인 필수 질문만 정확하게 숙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접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 이거 분명히 어제 봤는데 지금 우리 쌤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나와요. 긴장돼서 잘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은요,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필기에서 다 끝냈어요. 이제 면접은 말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전공 질문 같은 부분을 입 밖으로 소리를 내보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를 말로 뱉으면 또 다른 말이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이슈에 관련해서는 해보고 싶은 정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시의 핵심 사업, 핵심 정책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면접 쉽게 보지 마시고 우리 앞선 영상에 나왔듯이 해보고 싶은 정책 한번 꼭 정리를 해보시고 이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심 정책은 무엇인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댓글에 보면 제가 저의 블로그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 블로그에 실제로 질문지를 캡처를 해서 올린 사진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이를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이 또 평이했다라고도 하는데요.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면접 공부도 우리 필기처럼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이 일주일, 많게는 우리 3주 남은 우리 지원자분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